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잠들 무렵에 아마 되게 많이 폭나고, 제가 초저녁 잠이 많아가지고 잠을 좀 일찍 자고 아침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되게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놀라셨겠구나. 그리고 추매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로 나눠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야 그게 뭐 예를 들어 리스크가 되게 적을 테지만 아마 요 근래에 많이 타신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리스크가 되게 많이 크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어쨌건 오늘 좀 이따가 차트랑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친구가 트위터 상에서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로마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봐온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유민 비아라고 써있잖아요. 비아 코인의 대표 개발자이면서 마케팅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이 친구가 나이는 되게 어려요. 근데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것도 되게 빨리 들어왔어요. 거의 초반에 거의 들어왔고 한 지금서부터 한 4, 5년 전에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네덜란드 출신인 친구인데 이 친구도 나이는 어리지만 시장을 되게 예리하게 잘 보는 편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숏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 트윗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했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불마켓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보다 불마켓의 가격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이 세력들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그렇게 갑자기 올렸다가 왜 지난 일주일 동안 올렸던 걸 한 번에 이렇게 뺐을까라는 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들을 해보시자는 거죠. 왜 지금일까?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어떤 트레이더들 그런 사람들도 이 바닥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촉이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산으로서 시장을 인정받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력들이 조금 더 많이 장난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게 갈려요. 여기서 다시 패닉이 나와서 2,000불 때까지 갈 거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000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시면 되고, 지금 포지션을 잡으셔가지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로마노 같은 경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오미세고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미세고랑 젠캐시랑 비트코인 캐시가 주력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락은 했는데 오미세고는 사실 폭락은 안 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온톨로지랑 오미세고가 좀 많이 강하게 버텼을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강력하게 해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리플 같은 경우도 비트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리플도 지금 보면은 사토시가에서 마이너스 2.31%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빗 로드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불까지 떨어질 거다. 그래서 200불 때까지 떨어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지난 2-3주간에 추매를 안 했던 사람들, 포지션을 잡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현금만 보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이제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이 시장이 원래 그래요. 오를 때 올랐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오르면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오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 또 트윗을 많이 안 날리고 이제 조용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어쨌건 시장이 분분하긴 한데,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다 본인 개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진짜 현재 상황이 보시면 지금 빨간 막대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하강을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의도적인 거잖아요. 딱 보시기에도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장난이. 근데 지금에 와서 왜 이럴까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예를 3,821불 때,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이 깨지면 이제 지금 3,825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확인했을 때는. 근데 그러면은 조금 많이 여기 포물선까지 아마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예, 그게 아마 3,720불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 선을 그려놓긴 했잖아요. 근데 잘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횡보 사이드웨이를 할 것 같았는데 빨간색 지금 기둥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어거지로 꺾어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대각선으로 패턴을 그려놓은 거는 사실 지지를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 패턴이 깨지면 이제 문제가 좀 약간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500불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 지지선이. 그게 아마 최하 마지노선일 거예요. 예, 거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거 같은 경우는 브라질 여성분인데 이분도 차트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 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쭉 하락 패턴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상으로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패턴을 대충 그려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드웨이를 좀 하다가 한동안 하다가 급상승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성분이 말하는 게 맞는다, 뭐 누가 말하는 게 맞는다라고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분들 본인 각자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추구하고 약간 보유량이 많은 코인이 어쨌든 이럴 때 만약에 해칭이 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미세고가 좀 약간 효자 노릇을 이번에 좀 해준 것 같아서 어쨌든 플라즈마 이번에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이 대대적으로 만약에 잘 완성되면 저는 플라즈마 오미세고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강력하게 끝까지 저는 홀딩을 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 차트죠. 비트맥스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각선으로 다시 지지선을 다시 그려놨잖아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 조금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명 거를 지금 이거 한 사람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들을 하시라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3,820불대 지금 달러로 따졌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지지선이 3,700불대, 그리고 그 다음 지지선이 3,500불대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하방으로 보는 게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그냥 횡보했다가 급등해서 4,000 몇백 불대로 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서 최하방으로 꺼지면은 3,500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각자의 판단이죠. 어쨌든 수익을 나도 개인이 가져가는 거고 저한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댓글 달으셨는데 왜 방송 올리셨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내용 하락했으면 올려달라고 저한테 말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딱 툭 까놓고 얘기하면 이 방송 아마 그분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3년 전에 비트코인이 50만원, 48만원, 55만원 시절에 저 아는 형한테도 이거를 투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정확히 1년 후에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친구한테 또 얘기했더니 친구가 은행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분 그때도 안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더 고가에 샀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형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저는 일 안 해요. 몇 년 전서부터. 그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 정도는 있어요. 근데 어쨌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판단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순간순간이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2,000불대로 가서 진짜 막말로 200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0 몇십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못 잡아요. 개인이 살라고 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나는 200만 원대에 살라고 했는데 400만 원대 500만 원에 가서 살라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슬금슬금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못 사요. 그거를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거지로 300 몇 불, 막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10%나 되는 어떤 그 금액을 깎아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람을 더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오를 것 같이 하다가 이거는 완전 심리학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조용히 이제 뉴스 하나 딱 보여주면서 찰리 브라운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는 사실은 악재 뉴스를 말하는 그런 뉴스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투자한 지도 꽤 됐고 성숙한 사람이죠, 되게 투자자로서. 근데 아니신 분들은 조금 떨어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가지고 조금 그러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남을 블레임하기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구댕이를 계속 파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몰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을 좀 약간 잘 챙기셔야 되는 구간인 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게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내가 조사한 코인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말한 코인을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미세고가 좋다, 비트코인 캐시가 좋다 아무리 말해봐야 그거는 내 판단에서 내 스스로의 철학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 그거는 누구의 철학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는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고 아니면 한 달이고 10일간이고 그것만 그냥 계속 파보시라는 거죠. 하루에 3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기사나 얼마나 많은 양의 댓글을 지난 거를 계속 보시면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척도로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그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차트를 잘 못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 거를 다 어떻게 보면 종합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쭉 빠졌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굵은색으로 검은색으로. 근데 하얀 실선으로 지금 대각선으로 그려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선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좀 위험 구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이 사람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좀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된다라는 거를 여러 사람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안 나고 긍정적으로 다시 패턴이 변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5,624명의 투자자가 여기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저께 투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너의 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은행이냐 아니면은 지금 거래소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은행이다라는 얘기가 68% 그리고 지금 보면 거래소라는 얘기가 32%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크립토 마켓에 그러니까 거래소에 돈을 보낸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지금 여론조사도 보시면은 60%나 되는 사람이 거의 그건데 거의 현금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냐에 관해서 또 각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셉 영이라는 사람도 좀 많이 매스컴에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바이낸스 알럿이 어저께 3,800불을 찍었을 때 자기가 어떤 시각적으로 뭔가 버그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예? 갑자기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밤에. 그래서 야 이거 갑자기 뭔 일이야? 잘 나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There's no market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이 크립토 마켓은 진짜 아무도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 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경제방송에 나와서 이 코인 시세에 관해서 예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다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같은 큰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베팅할 때 1년을 보고 베팅을 해요. 1년을 보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365개로 나눠가지고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1조짜리 규모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 크거나 작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큰 패턴일 때는 뭐 좀 많이 팔아대고 그럴 수는 있죠. 물론 중간중간. 근데 중요한 건 하다못해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그레이스케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일개 개인이 큰 자금을 순간적으로 넣었다 뺐다? 어저께 밤 같은 그런 장난질이 앞으로도 간간히 나타날 텐데 거기서 수익을 낸다고요? 그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더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콘스탄티노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요 근래에 수익 낸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신 분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제 관점에서는. 근데 저는 단타 위주로 하는 방송이 제 어떤 트레이딩 위주 방송이 제 채널의 모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시적으로 말씀드리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시장을 잘 본 이 사람도 근데 지금 선회를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패턴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패턴이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좀 의견이 지금 바뀐 현재 추세예요. 이렇게 하고 아논드란이라는 사람도 좀 봐온 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6일 동안에 벌어들인 거 단 2시간 만에 비트코인 다 지워버렸다. 다 하락시켰다.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마음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럴까는 거죠. 이 시장을 진짜 죽이려고 그랬으면 여기서 4,500불, 500만원, 600만원대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패닉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운 패턴이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사실 지금 조정 온 게 저는 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한편으로는 야 진짜 고맙다 너네들. 한편으로는 좀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에요. 저도 해칭을 했지만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에요.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지금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 게 오히려 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더 갭이 커지면 아마 투자에서 만약에 리스크가 더 커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이게 지금의 현재 패턴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까졌어요. 이게 코인이 보시면 US 달러거든요. 그래서 3월달까지 쭉 까지다가 3월달 되기 직전 정도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왔는데 지금 갑자기 급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급등 패턴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월 16일까지 3월 18일까지 5,000불 정도까지 갈 거다. 그래서 지금 급락은 사실은 조정을 위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봐야 된다는 어떤 시장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예측이 좀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2,000불대를 기다리는 분들은 그 포지션을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고 저같이 로마노같이 아니면 크립토 독같이 아직까지 포지션을 롱오르자 포지션을 정리 안 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900불대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토탈 마켓캡이 15빌리언 달러만큼이 갑자기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켓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이 하다가 어떤 선 라인을 찍고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아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금 순간에서 당분간 하락할 거다 상승할 거다 예측하는 거는 신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다가 맞힐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홀딩하는 거를 좀 중장기로 보는 스타일이라서 어쨌건 개인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 그 결과가 우리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3월 1일 날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엔터프라이즈 포커스가 맞춰진 온톨로지 개발팀 플랫폼이 거기에 추가가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톨로지가 여기 보시면 온톨로지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진짜 온톨로지 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상승이 있고 그게 지금 지지를 받아서 현재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구글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 IT 기업 중에 대표적인 데잖아요.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물론 있지만 근데 구글이 좀 덩어리가 크긴 한데 거기서 온톨로지라고 하면은 네오에서 나온 거기서 뎁인데 왜 이거를 추가를 시켰을까라고 하는 거를 각자가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 코인이다 중국 코인이다 이렇게 딱 나누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 코인을 배척하자, 중국 코인을 배척하자 이러면은 지금 선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다못해 그러면 가격 지지가 엄청 잘 되는 리플도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기업 지향 크립토커런시 온톨로지의 개발 소프트웨어는 2월 23일 공개된 온톨로지의 미디움 포스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마켓 프라이스에 추가됐습니다. 어쨌든 온톨로지가 선방을 해줬고
제가 항상 괜찮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폭락을 했으면 이따 계좌를 열고 좀 추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지가 돼서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이 상페테스부르크가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이번 주 안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더리움은 2월 22일 날 공식 이더리움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주에 콘스탄티노플과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두 가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저 몰랐는데.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업데이트는 2월 28일에 채굴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더리움의 블록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광업 특성으로 인해 계획된 날짜 전후 1일에서 2일 내에 구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2월 28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일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어쨌건 저는 긍정적이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코인들이 리텐션 타인 뱅크 프릭에서 기관 자금이 움직이는 암호자산 트레이딩 플랫폼에 관해서 런치를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는 몰라요. 항상 이 뉴스로만 보니까. 근데 어쨌건 긍정적인 뉴스라서 보시면 리히텐슈타인의 본사를 둔 뱅크 프릭은 기관용 암호 유출 거래 플랫폼 자회사인 DLT 마켓을 발족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 어프 도이치는 2월 22일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인 것. 우리는 분사로 우리는 제도적 고객에게 유로가 규제하는 은행과 핀테크의 독특한 조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까지 딱 말씀드리면 어쨌건 독일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브렉시트나 프렉시트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이탈리아도 금융 위기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까지 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은행 같은 경우도.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이런 어떤 핀테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은행들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프릭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런 범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나 제가 알고 계신 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지금 하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현금은 30% 정도를 빼두셔라. 항상 그 비율을 유지하셔라. 근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 두시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이 비율을 내가 좀 더 지키겠다 하시면 여기서 만약에 진짜 200만 원대로 만약에 떨어진다는 만약 시그널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해서 3,820불이 깨지면 3,720불 고지. 그리고 3,500불이 깨지면 3,000불까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지지선이 깨지면 2,000불대로 가는 건데 그때마다 사실 현금이 있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사실 심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위축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제가 마지막에 아까 그래프 차트를 보여드린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좀 약간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많이 두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홀딩하고 있는 코인이 현금 자산보다 상당히 많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그거를 믿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더 높이 몇 년간에 걸쳐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금 찔끔 까졌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기다가 수억을 넣으셔가지고 수천만 원 아니면 수백만 원밖에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코인이 엄청나게 펌핑을 해서 더 많이 수익률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제 자산은 확 줄어들 수도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건 자기가 믿는 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홀딩할 수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더 힘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그래서 끝까지 다들 힘을 내시라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장난질이 사실은 저는 더 웃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트거래소 문제라든가 뭐 비트코인 ETF 문제라든가 이번에 지난 2주 동안 뭐 오를 것 같이 막 하면서 막 시그널 주고 막 기사 막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패대기 치는 것도 사실 보면
웃긴 거죠. 예, 슬퍼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뻔한 거니까 예, 이 시장이 그만큼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장난을 칠 때는 사실은 뭐 제 뉴스가 항상 드리는 뉴스가 엄청나게 호재 기사는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저도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 방송을 하는 거고 항상 다 웃는 날이 꼭 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황사가 많이 낀 날이긴 하지만 예,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드립니다.